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유닛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 두 가지 물질이면 충분합니다. 미네랄과 베스핀 가스가 그것이죠. 이 두 가지 물질만 있다면 어떤 것과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네랄과 베스핀 가스는 스타에서 일종의 화폐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에서 이 화폐를 사용한다면 지구에선 어땠을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인류가 써왔던 수많은 화폐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 사이에 화폐가 왜 필요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한 부족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다른 부족은 땅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옥수수와 물고기를 쌓아뒀는데 가만히 두자니 다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두 부족은 자연스럽게 옥수수와 물고기를 교환해서 썩는 음식을 줄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얻기로 했습니다. 최초의 장사는 이렇게 물물 교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간에 만나서 옥수수와 물고기를 교환하자니 가는 동안 물고기가 다 썩어버립니다. 혹은 옥수수를 가지고 며칠 동안 갔더니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교환을 못합니다. 무엇보다 옥수수와 물고기를 들고 가는 것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상품을 교환하고 싶은 부족이 하나 더 있다면 무슨 비율로 교환해야 공정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이 부족들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자신들만의 화폐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상품 화폐의 시작이죠. 이렇게 특정한 물건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상품 화폐라고 합니다. 남미 지방에서는 흑요석이 상품 화폐로 쓰였고 가야에서는 철을 사용했습니다. 태평양 섬 주민들은 조개 껍질을 화폐로 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별 보배 조개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흔적은 현대 언어에도 남아있는데 별 보배 조개의 조개 패자에서 화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로마 시대 군인에게 봉급으로 지급한 소금에서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상품 화폐는 특정한 물건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도 대신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디아블로2에서는 사용 가치가 없는 골드 대신 조던링이 화폐로 대신 사용된 경우가 있었고 폴아웃 시리즈에서는 코카콜라를 패러디한 누카콜라 뚜껑이 게임상의 화폐로 쓰이기도 합니다. 메트로 2033에서는 총알 탄환이 화폐로 사용되기도 하죠. 탄환이 화폐로 사용된 것은 실제로 1990년대 유고 내전 중에 보스니아 지방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경우는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연방 야프섬의 돌화폐 라이입니다. 이 돌화폐는 인근 팔라우 섬에서 채굴한 석회암으로 만든 것인데 크고 무거울수록 그 가치가 높습니다. 라이 중에 큰 라이는 옮길 수가 없어서 원주민들은 이제부터 이 라이는 옆집 누구누구 거다 라고 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돌을 옮기는 중에 바다에 빠져도 사람들이 인정만 한다면 돈을 지불한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믿음만 있다면 신용이 화폐가 될 수 있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화폐들은 시간이 지나고 국가 간 무역이 성행하면서 점차 금속, 피복, 식량으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피복과 식량은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금속은 변하지 않고 가볍기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금속은 그 공급이 부족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쌀과 포를 세금으로 받는 곳도 많았습니다. 조선은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상품 화폐 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평통보나 후에 당백전이 있긴 했으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쌀과 포가 흔히 쓰였습니다. 오죽하면 임진왜란 때 참전한 명군이 들고 온 은화로 식량을 살 수 없자 약탈까지 했을까 싶지만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조선의 기본적인 정책을 보면 동전이 돌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은의 사용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상평통보를 발행했을 때 쌀 한 마리, 은 한 전 혹은 상평통보 4전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규정하는 것을 보면 상품화폐와 금속화폐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중개무역에서 홍삼과 은이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품화폐 경제에서 벗어난 나라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간간히 등장할 정도로 인류가 화폐만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금속화폐가 상품화폐를 밀어내게 된 것은 동일성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화폐로 사용할 때는 상품의 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매번 쌀의 맛을 보고 그 질에 따라 무게를 달리 받기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원화된 금속 화폐의 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금화와 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